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이 살아가는 공간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요. 우리가 의식주의 중요성 늘 느끼죠. 지친 하루살이를 끝내고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사회. 그럼 얼마나 슬픈 사회일까요? 지난주에 라디오 홍대 시간에 20대들은 어디서 먹고 자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20대 다수가 주거 빈곤층에 속해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윤영 칼럼니스트와 20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결과 20대들이 주로 원룸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 집을 나눠서 사용하는 이른바 하우스메이트 개념. 요렇게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황은? 네, 그 서구권에서 있는 쉐어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또 공동체 주택도 생기면서 말씀하신 하우스메이트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원룸에 사는 게 아니라 주택을 함께 빌린 후에 네.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고 음. 각자 방에서 살면서 주방과 화장실, 거실 등을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인 건데요. 네. 근데 또 관에서도 나서서 서울시사나 SH공사의 경우 장애인이나 독신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 1만 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드라마 보니까 뭐 괜찮아 사랑해야에서도 요런 이제 쉐어하우스 나오고요. 땅콩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네. 이렇게 좀 모여서 함께 살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다고 하나요? 네,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비용 문제가 있겠죠. 네. 각자 원룸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월세가 더 준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혼자 살면은 요리해서 살림을 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남은 음식이 되고 금방 버리게 되니까요. 네. 근데 공간이 넓은 곳에서 몇 명이 살면 각자 점유한 공간의 평균은 원룸대와 비슷할지라도 이렇게 요리가 가능한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만 계시면 하숙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옛날 응답하라 시리즈에 보면 나오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젊은이들은 기숙사에 주로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만 기숙사에 사는 20대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엔 기숙사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해 기숙사 비용도 저렴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인데요. 네. 최근에 대학에서 민자 기숙사를 많이 건설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지경에 대해 더 비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교 38곳의 기숙사비 평균을 보면 1인실이 35만 7천 원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가는 기숙사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룸보다 더 비싼 기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네요, 생각보다. 네. 예전에는 기숙사가 아주 중요한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의 복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민자 기숙사라고 하면은 민간이 투자해서 이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기숙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그 외부에 그 용역을 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숙사를 짓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대학 캠퍼스 안에 어찌 보면은 돈 버는 민간 숙소가 들어와 있는 셈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이 20대의 주거 문제 조금 더 오늘 심층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또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통계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현재 20대의 주거 현황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거나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지난번에 살펴본 서울의 상황은 교육이나 고용 문제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사는 이들에게 집중됐는데요. 네. 부모 세대의 경우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였다면 그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아직은 소득이 높지가 않은데 네. 이미 부동산 가격은 많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에 대한 꿈을 꾸기가 어려운 세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대면 뭐 성인인데 물론 이제 20대 초 20대 말 이제 다 이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독립을 꿈꾸기 어렵다. 이거 좀 암울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이제 토픽으로 들려온 것 같은데 뭐 예를 네. 들면 수입된 용어지만 캥거루족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이 한국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경제 성장을 경험한 나라라면 대체로 이런 환경일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가격 상승도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가령 옆나라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일본에선 20, 30대 미혼 남녀의 70%가량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큰 나라고 지역사회가 한국에 비해서 살아있어서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다고 패기가 없다고 질타하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선 청년들이 자기 집을 만들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경우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주거 문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가 그게 크게 있네요. 일본은 지역사회에 눌러 앉아서 네. 부모님 집에서 주거를 해결하면서도 뭐 자신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든지 뭔가 이제 소소한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농사를 지을 게 아니면 이 도시로 올라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지역 불균형 문제가 결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의 열악성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나요?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엄기호 선생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책을 보면 네. 예전의 대학생들에 비해 지금의 대학생들은 부모님에 대해 반항하기보다 네. 마냥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분석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페이퍼를 받아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20대가 성인이 되는 시기라기보다 청소년기의 유예기와 같은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의존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죄책감도 가져야 하는 젊은 나이에 좀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독립을 꿈꾸기 어렵다.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세대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이 20대의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사는 상황이 아니면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되게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인즉슨 지역사회에 아무런 애착이 없다는 건데 그렇겠군요. 이건 결과적으로 사회에 대해서도 소속감이나 애착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군요. 이게 떠돌이 인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부평초 인생 옛날엔 그랬는데 지역사회나 나아가서 사회에 소속감이나 애착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주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럼 사회에 대한 애착이 없는 세대라면 기성세대와는 또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 걸까요? 네, 부모 세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네. 그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있죠. 네네. 그런데 월세집 이사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보다는 오히려 해외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여행을 다니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집에 물건을 들이는 식의 소비보다는 경험을 구하는 소비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는 좀 유목민 같은 삶이 되는 것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정치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유목민의 삶으로 바뀌고 있다. 정착민 문화에서 유목민 문화로 우리가 노마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네. 예, 한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윤형 칼럼니스트였습니다.